아예 국민의힘은 내통이라는 방점을 찍었고 이재명 후보 내용을 잘 봐라. 오늘 아침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간 내 인터뷰 내용. 조작 왜곡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썼습니다. 대법원 관련 얘기. 오늘 오후에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말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다 발표했죠. 이 소통이라는 단어 쓰고 이건 다 허위사실 공표로 법적 조치하라고. 네. 팩트에 기반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죠. 조작, 왜곡 이런 것들은 정말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허위 사실과 조작 왜곡은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나는 건너 들은 건데 국민의힘이 마치 내가 내통하고 직접 들은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작과 왜곡이다. 이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팩트를 두고 국민의힘과 저하고는 좀 다른 해석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아니 본인이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대법원의 대법관이 아닐 수도 있고 판사일 수도 있지만 그저 그냥 본인도 법률가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법률가에게 얘기를 들었다. 또 그 법률가가 제가 누구한테 들었습니다라고 전언일 수도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소통을 통해서 무죄 취지가 확정될 것이다라고 본인도 알고 있었는데 결과는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통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저는 본인이 내통을 하고 있었으면 파기환송될 거라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야죠. 근데 본인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내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좀 근본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강성필 부위원장, 성친 부의장 말씀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뭐 어쨌든 건너 여러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이 왜곡과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건데 한번 오랜만에 이 캘린더 한번 볼까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 3월 26일에 항소심 무죄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좀 넘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 소송기령 수령했습니다. 하루 만에. 한 달 정도 있었고 당시 민주당에서도 아까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지만 대법원이 그 대법 판단을 일찌감치 잡은 것에 대해서 난 무죄 확실한다라는 얘기는 다음 한번 볼게요. 10대 2. 근데 좀 근본적으로 이현종 의원님. 네. 뭐 누가한테 들었는지 저도 모르죠.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이 아니라고 하니까 민주당도. 근데 이게 10대 2가 결론적으로 나온 게 이재명 후보 말처럼 원래는 다 깔끔하게 기각을 원래 해주려고 했다가 뭔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으로 바뀌었다라는 취지의 10대 1을 이렇게 급변하고 180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소통했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저한테 소송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재명 후보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누가 한 거를 본인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들은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고 지금 사실은 이 대법관들이요. 예를 들어서 10명이나 되는 분들이 여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명이나 되는 대법관들이 찬성을 했는데 이거를 처음에 기각 그냥 시켜주기로 했다라는 게 과연 이게 통할까요? 이 14분의 이 대법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분은 여기 재판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10대 2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대법관들 회의에서 대법관들이 여기 보통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도청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전원합의체 회의는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 이렇게 몰고 가려고 했다?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우리 이번에 이재명 후보 우리 출마 못하도록 다 합시다. 다 그렇게 설득하면 그게 과연 보안이 지켜질까요? 예. 저는 이거는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모르겠으면 제가 상상을 해보면 중간에 어떤 사람이 정말 이재명 후보한테 뭔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법원에서 가장 유력한 소식을 알고 있다는 걸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마치 아까 이현정 의원 비유처럼 짐 로저스의 지지선언처럼 그렇죠. 중간에 누가 있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몇 예. 분들 제가 압니다.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는 확신한다. 정확한 소식 통해서 보니까 확신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과연 그러면
그냥 추측해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정확한 대법관 중에 누가 하나 들은 건지 이거는 우리가 밝혀봐야겠죠. 예.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저 이야기는 오늘 본인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특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해놔놓고 그거 지금 너 한다 그러면 소송한다 그러면 이게 본인이 일단 이게 말을 해놔놓고 예. 자꾸 이게 담으려고 하는데 일단 본인의 말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이걸 따져볼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성친부장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뭐 이재명 후보는 왜곡 조작이라고 난 그렇게 직접적으로 소통했다고 얘기한 적 없다. 국민의힘이 색안경을 끼고 또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근데 이 취지가 좀 기억을 되살려 보면 당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중심으로 10대 2가 나왔을 때 당시 민주당의 반응이 뭐였냐면 사법 쿠데타다, 선거 개입이다. 이게 마치 그러니까 원래는 무죄였고 그러니까 기각으로 다 빨리 끝내려고 깔끔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비춰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긴급히 개입을 해서 선거 기록도 제대로 안 보고 유죄 취지를 파기환송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급변했다. 그럼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럼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뭔가 이걸 조치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니까 이게 단순히 뭐 직접 소통, 간접 소통이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서는 직접 소통, 간접 소통이 좀 중요한 포인트긴 하죠. 뭐 내통이라고 하니까. 예, 다만 이제 예, 근본적인 얘기를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 과거에도 그 정보를 얻었던 것 아니냐, 그때 그 주장을 했던 게 그런 것 아니냐. 결국 지금 국민의힘이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사법부 내부에 당신들이야말로 뭐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측은 그 당시에 많이 틀렸어요. 틀렸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온갖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고, 예. 온갖 정보원들이 이런 정보들을 또 주고 저런 정보들도 전달하고 이런 것들 중에 때로는 맞는 것도 있고 때로는 틀린 것도 있겠죠. 저도 아까 전에 뭐 윤상현 의원의 사례를 말씀했습니다만 윤상현 의원도 예측이 틀렸던 적도 있고 맞았던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또는 전 정치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좀 외부로 발설하는 거에 대해서 늘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본인의 소통하는 뭔가 정보망이 있었다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각이었다면 빠르게 되는 것이 이해가 되나 너무 빠르게 그걸 그 사실관계에 대한 이런 뒤집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른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뭔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강력한 의구심이 있다라는 걸 그 포인트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얘기하고 그 포인트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 뭔가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거를 직접적으로 소통한 건 아니지만 그 소통 두 글자 때문에 지금 뭔가 이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저는 과연 사실 이 공방으로 가버리면 서로 뱉었던 말들이 많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무의미한 공방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길지 않게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요. 물론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죠. 내일 선거, 뭐 내일 한 자정쯤 전후로 아마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민주당이요. 6월 5일 그러니까 신임 대통령 취임 다음 날 본회의를 소집해서 각종 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직후에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것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참 오만합니다. 대선 기간에 최소한의 국민의 눈치라도 봐야 되는데 각종 선거법이라든지 이러한 대통령과 관련된 특권을 오로지 이재명 후보의 방탄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본회의를 민주당, 제1당의 민주당이 열겠다는데 내일이 3일, 그리고 4일 취임식, 그리고 5일 취임 다음 날에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서 보도를 통해 알려진 거로는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혹은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지하는 법 등등을 한번 본회의에 붙이겠다. 검토 중이고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윤기찬 부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되게 속전속결이죠. 사실 대통령으로 어느 분이 취임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 이후에 취임한다 그러면 실제 다음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만한 국민적 지탄이 있을 만한 법안들은 신속히 처리하려는 그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형소법에는 이제 재판 중단 관련된 조항을 넣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선법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면소 판결이 되게 되는 거죠. 예. 또 하나 이제 특검 관련법이 3개 법안이 있어요. 이 법안도 아마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로 사정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부분과 관련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야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는데 야권에서 정치적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야권의 상당수 국회의원이 이재명 후보께서 공언한 바와 같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정치적 공방의 동력은 상당히 약해지는 거라서 저는 지금부터 뭐 사정 정국을 통해서 어떤 야당의 역할을 옥죄는 이런 형국을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예. 아까 이 공방과 관련돼서 지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련된 특검도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되게 특이했던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 관련돼서 이게 선거에 개입하는 거다 이렇게 어거지로 옥죄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대법관들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죠. 이 부분이 왜 들어갔나 했더니 지금과 사실 연결시켜 보면 예. 뭔가 만약에 내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원래는 이게 기각인데 뭔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당한 압력을 통해서 바꿨다라는 만약에 소식을 들었다면 간접적으로라도 그러면 저런 법안 내용이 필요한 거죠. 저게 실제 법안이 발의돼 가지고 좀 상임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당 법안의 내용과 실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께 얘기한 저 부분과는 또 맥이 통해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후적으로 소통에 관련된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고 실제 전후 맥락을 한번 해명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필 부위원장이 아까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선거 기간이라면 최소한 눈치라도 보는데 벌써부터 취임식 다다음 날 임시국회 요구하고 이거 오만하다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뭐 이제 저희 민주당이 6월 5일이 아니라 뭐 7월 5일 날 하면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겸손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 법안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지만 예. 사실 저는 이거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많은 사법 리스크와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그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선거 이전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 내용에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도 이 부분을 다 감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의 뜻을 비추어 봤을 때도 저는 이제 무방하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1위 선거 전날 뭐 대법 쪽에 뭐 직접적인다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았지만 원래 깔끔하게 기각하려고 했다더라. 그런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 황당하다는 취지 이재명 후보 얘기까지 1위로 만나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거 내통을 실태한 거냐라고 총공세를 펼고요.